화려한 도시의 밤거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시끌벅적한 곳은 바로 여기, 주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주변에 심심치 않게 여성 음주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음주율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0%에 육박하는 음주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절반이 음주를 즐기는 셈인데요. 같은 기간 폭음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여성의 음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여성 음주. 과음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거리 홍보에 열심인 한 대학교 절주 동아리 학생들. 스스로 음주량과 음주 횟수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시민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저희 동아리가 절주지 금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음주 문화를 가지고 술을 적당히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먹자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과일 향소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최근 여성들에게 과일 향소주가 인기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도 과일 소주 나온 뒤로부터는 안 마시던 친구들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과일 소주는 소맥하면 이제 과일향 나면서 더 맛있어요. 많이 그냥 일반 소주 마실 때는 한 병 정도 마시는데 과일 소주를 마시면 맛있으니까 한 병 반에서 두 병까지 마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일 향소주를 마시면서 음주량이 더 늘었다고 대답했다. 올해 37살의 주부 이지은 씨. 금주를 선언하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자궁에 되게 좋다고 많이 걸으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돌면서 자궁에도 좋다고 그래서 3년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갖기 위해 퇴직까지 했지만 결국 난임 판정을 받았다. 업무상 술자리도 많고 또 그러니까 동료들끼리의 그런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와서 야근도 해야 되고 집에는 총알 택시 타고 가야 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몸이 힘들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횟수를 봤을 때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이 몸이 서서히 균형을 잃어간다? 몸이 서서히 뭔가 기운이 빠져나가듯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영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술자리를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지은 씨. 이걸 다려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식생활부터 바꿔나가고 있다. 저런 약초라든지 몸에 좋다라는 것들 그러니까는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 피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먹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몸이 좋아지면 조금 더 빨리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분은 자가주사. 최근에는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꽂고 맞춘 다음에 이거는 피하 주사예요. 배에다가 맞는. 기대를 하면서 물론 다들 기대를 하면서 하죠. 근데 실패로 돌아갈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 결혼하면 바로 아이 생기고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평범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 주사를 맞을 때 굉장히 비참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아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를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이지은 씨. 생리 초기 난포의 수를 통해 난소의 노화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난포의 수가 또래 정상 여성보다 부족해 난소 기능이 저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건 이제
과거 계속된 음주 경력이 난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음주가 가장 여성 생식 능력, 즉 임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 불균형을 잘 일으켜요. 호르몬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거죠. 생리가 불규칙해지면 그만큼 배란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소주 2잔 정도의 음주라도 불임 가능성을 60%나 높인다는 것이다. 한 번 떨어진 난소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임신을 위해서 적절한 음주량이라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는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 초기에는 한 4에서 6주 정도까지는. 근데 그때 이제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는 이미 태아는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올해 58살의 조희숙 씨. 최근 집에서 술 마시는 일이 늘었다. 소주 6병에서 요거 남았고 3병. 소주는 맛이 많으니까. 와인, 인삼주, 양주, 중국술, 일본술. 아, 이게 다 맥주네요. 예. 소주 반, 맥주 반 이렇게 섞어갖고. 소맥. 와, 1대1이면 너무 독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맞아요. 가족들이 오기 전인 저녁 시간. 식탁에 앉아 술을 즐긴다. 이렇게 혼자서 소주 1~2병에 맥주 2캔을 매일 비운다. 360원은 500병에서 600병, 맥주도 600캔. 소주 통 털어서 600, 1200병.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잔, 2잔 마시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또 시어머니하고 제가 시집살이를 오래 했어요. 한 30년 같이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술을 먹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마셨던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디 정신병원에 가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 후 술이 늘었다는 김선희 씨. 홀로 보내는 저녁 시간, TV가 제일 좋은 친구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데 메뉴는 간단한 술안주가 전부다. 간단하게 밥 반 공기. 반 공기에서 이렇게 안주해서 밥이랑 술이랑 같이 그냥 먹으면 한 끼예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지러 가는 건 하루 한 병 꼭 마신다는 소주다. 김선희 씨가 술을 마시는 건 이유가 있어서다. 술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그냥 잠들기 어려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난 주로 이러고 혼자 먹어요. 요 시간에. 요 시간에 딱 먹으면은 요거 한 병 요거 살살 먹으면 11시 되거든요. 그럼 11시쯤에 이거 상 치워놓고 그리고 누워서 조금 있으면 스르르 잠 와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밖에서는 거의 술을 안 마신다는 김선희 씨. 10년 전 스트레스 때문에 한 잔씩 마시던 게 오랜 습관의 시작이었다. 그 전에는 저희 집에 이렇게 장식장에 양준이, 당금준이 엄청 많았는데도 쳐다도 안 봤거든요.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스트레스가 확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 장식장에 있던 술 양주 같은 거 하나씩 끓여서 먹고 하다 보니까 당금주까지 다 먹었더라고요.
이제는 술이 떨어질까 미리 냉장고에 사다 둘 정도다. 안 먹고 싶죠. 안 먹으려고 하다가도 12시 넘어, 1시 넘어, 2시 넘어 잠이 계속 안 오면은 그 시간에 편의점까지 가려면은 좀 서글프죠. 잠이 안 와서 술 사러 가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냥 그거 귀찮아서 사다 놔요. 요거는 비상식량이에요. 그나마도 술 사러 가지 못할 때는 그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면 이거 따라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우울증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는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 이게 우울증 약이. 내성이 생길까 먹지 않게 되면서 술을 찾게 됐다고 한다. 잠을 청하다 잠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소주 반병을 따라 먹었더니 잠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 반병 정도 먹으면 잠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어느새 이게 반병에서 한 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음주 습관은 비단 김선희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홀로 술 마시는 중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술 없으면 잠들기가 어렵다는 김선희 씨. 과연 술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음주 후 실제 수면 상태가 어떨지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해 보기로 했다. 술을 먹고 잠든 뒤에도 계속해서 뒤척이는 모습이다. 잘 주무시는 상태에서 뇌파를 보면 크게 파도가 너울지는 것처럼 진폭이 크고 느린 뇌파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뇌파가 급격히 요동치는 모습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이 분해되면서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깨게 되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잠에 빨리 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잠을 자는 데는 방해하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하룻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보면 밤 11시부터 1시간 정도의 깊은 수면 후에는 계속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술을 끊는다 하더라도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수면을 찾기 위해서는 잠들 시간이 일단 술을 끊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데 대해서는 다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잠을 잘 주무시도록 좀 도와드린 다음에 그 약물도 나중에 천천히 줄여서 끊어야죠. 그러니까 몸이 정상 패턴, 정상 수면 패턴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몸이 스스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찾아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음주가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술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fMRI 검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외부 자극에 대해 보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비음주자에 비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화 전두엽 부위가 특히 이제 활성화된다는 것들은 술 마시고 안 마시고 했을 때 이제 스탑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스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먹고 또 다른 음주를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계속 더 이는 부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인 음주, 알코올 의존 쪽에 좀 더 가까운 뇌가 돼가고 있는 것들이죠. 특히 여성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안화 전두엽 부위가 더 쉽게 활성화된다. 술로 인한 자극에 더 민감하고 그만큼 더 쉽게 알코올 의존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어저께 반 잔이었던 것들이 2주 뒤에는 한 잔, 4주 뒤에는 한 잔 반, 1년 뒤에는 한 병 이렇게 되면서 1년 전에 반잔 가지고 느꼈던 안도감이나 다행감 이런 것들이 한 병이 돼야 다행감이나 안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죠. 네.
쉽게 늘어난 여성의 음주는 남성에 비해 뇌나 췌장에 더 큰 손상을 준다. 또한 다양한 여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엔 골다공증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여성이 마시는 한 잔 술의 유혹, 두 얼굴을 가진 독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해도 남성에 비해서 체중이 적은 경우가 더 많고, 또 여성은 또 체지방 함량이 높잖아요. 또 수분 함량이 낮고, 그리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실제로 남성보다는 적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알코올이라도 여성한테는 훨씬 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 건강에 더 안 좋은 술. 그런데 남녀를 막론하고 특히 술을 꼭 피해야 하는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상우 교수님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셨듯이 한 잔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옛날에는 한 잔 정도의 술은 몸에 좋다고 의사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한 잔의 술도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술을 한두 잔 먹더라도 몸에 아주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활동성이 강한 상태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 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한두 잔의 술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여성분들 중에 임산부들이 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산부들이 술을 잘못 먹게 됐을 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기형을 유발하는데, 이 특징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머리가 작고 눈이 또 아주 작으면서 또 콧등이 아주 내려앉아 있고요. 또 인중이 없고 입술을 보면은 밑입술이 아주 얇아져 있는 형태의 그런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아동들은 크면서 지능이 발달이 덜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애도 많이 겪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임신 때 멋모르고 술 몇 잔 먹고 나서 이런 기형을 유발하면서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들은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알고 술을 마시더라도 마셔야겠고 또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꼭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술을 어느 정도 먹느냐 하는 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한두 잔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주라고 하는 게 소주 반병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식약처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과음으로 정의하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소주로는 한 5잔, 그 다음에 맥주로는 한 3병 이상, 또 양주로는 4잔 이상, 이 정도는 과음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으로 반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반주 문화 자체가 몸에 좋은 양이 아닙니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술살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술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면 정말로 살이 찝니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술 자체는 칼로리는 있지만은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잘 안 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일부 조금 변해서 지방간을 유발할 뿐이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술을 먹었을 때 왜 살이 찌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술 자체가 식욕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식욕을 많이 자극해서 몸 안에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 안에 들어온 술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지방 분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내에서 지방이 꼭 채여 있도록 차곡차곡 쌓여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술은 비만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량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뱃살이 늘어나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당뇨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은 살을 찌게 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늘리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과정에서 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술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절주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절주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음주 일지를 써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주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